오늘 290일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핸드폰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0일째가 맞고요. 안녕하세요. 290일째 입니다. 네. Good morning. Morning. Hi. Oh, Yeah. Yeah. Good. Yeah, JK. no, Just JK. good. Good. And he played too Very much. small. Small. He's small, right? Yeah. Thank you. Bye bye. Have a nice day. 그 예전에 얼리온 센터 다니면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얼리온 센터 좀 높일게요 소리를. 얼리온 센터 다니면서 이제 만나 뵀던 할머니인데요. 아기를 데리고 가시길래 인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보시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얼굴 알아보셔가지고 네, 인사했어요. 애기 학교 갔냐고. 그래서 학교 갔다 그랬더니 어떠냐. 좋다 좋아한다 그랬더니 애가 애기니까 어리니까 힘들어 할 수도 있어 약간 그런 눈빛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안다는 눈빛을 좀 보냈죠. 네. 아이들의 그 어떤 적응 속도? 적응력은 진짜 놀랍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런 어떤 적응력은. 그래서 늘 볼 때마다 새롭고, 이제는 뭐 한 달 넘었죠. 이제 한 달 돼가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휙 들어가서 장난치기 바쁘고 이제 편한가 봐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잘하면 되죠. 뭐 늘 그렇지만 저만 잘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제 팬티를 가고 있어서 가방을 안 매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평소랑 좀 앵글도 다르고요. 가방에 이렇게 매놓으면 그래도 쓱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고 있으면 확실히 못 찍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냥 못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어깨에 달고 가면 일반 분들은 그냥 뭐 찍네 정도로 생각하는데 가끔 이제 약간 본인들이 좀 카메라에 찍히는 게 살짝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여기 이제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길거리에서 뭘 팔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약간 위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 그거 찍는 거야? 이러면서 저번에도 여기 공원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럴 때는 카메라 얼른 내리고 안 찍는 게 상책입니다. 요즘 뭐 캐나다도 다 사람 사는 데고 뭐 그래서 뭐 옛날 캐나다 되게 안전하고 좋았던 동네인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기는 뭐 저한테는 제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동네가 맞지만 죄송해요. 그래도 서로서로 기분 나쁘게 할 일은 없는 게 좋죠.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제가 저희 반 친구한테 그 배우, 그러니까 연기를 부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제 실제 이제 배우, 액팅 클래스 친구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 친구들이랑 제가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뜸 가서 야 나 숙제해야 되는데 도와줘 이러면
어느 누가 오케이를 하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생리가 또 그렇게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일단은 관계 형성이 먼저고, 한 번이라도 이제 얘기를 하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나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할 때 그때 이제 호의적으로 되는 거지. 그냥 대뜸 야 우리 같은 학교니까 도와, 나 좀 도와줘, 너도 좋은 거잖아, 뭐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도 워낙 맺고 끊는 게 또 어느 때 보면 되게 차가울 정도로 딱 끊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해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액팅 클래스 친구들한테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한 명이라도 이렇게 좀 다른 곳에 있으면 그 친구한테 이제 말 걸고 나 뭐 이제 영어과 이제 감독인데 우리 뭐 좋은 기회가 있으니 같이 한번 나중에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먼저 꺼내고 호의적이면 이제 또 말을 붙여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작년에도 좀 그랬던 것 같고 1학기 액팅 클래스 친구들은 대부분 막 뭉쳐 있어요. 쟤네들끼리 너무 친하고 또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부대 끼고 이러니까 워낙 또 서슴없이 지내서 복도에서 뭉쳐 있어요. 근데 또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요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많이 모여 있을 때 가서 나 비디오학과 누군데 지금 이번 주 금요일날 촬영할 건데 누구 할 사람 2명만 이러면 사실 분위기가 야, 네가 해봐 이러면은 좋은데 보통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 친구들도 숙기 없는 거는 마찬가지라서 분위기가 안 잡히면 다 그냥 이렇게 꺼려하는 분위기가 되고, 하고 싶어도 그런 분위기에서 나 할래 이러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배우 친구들이라고 해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친구들이니까. 나중에 되면은 그런 기회 이제 있나 없나 막 살펴보겠지만,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기 쉽지 않고. 근데 제가 일단 거기서 말을 꺼냈는데 단체로 거절을 받았다가 나중에 누구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또 꺼내면 재차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모여있을 때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배우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저기 부스에 따로 뭐 영상통화 같은 거 하는 친구가 있길래 유심히 보다가 좀 잘생겼길래 아 배우인가 하고 진짜 한참 고민하다 이제 가서 너 혹시 배우야? 그랬더니 배우는 아니라고. 네. 저희 과인 거예요. 저희 과 1학년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도 배우인 줄 알았어, 내가 배우를 찾고 있어가지고 그래 반갑다 이러면서 이제 인스타만 교환하고, 자기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되는지 한번 보고 말해주겠다고. 보통 그러면 이제 거절이에요. 그런 거절입니다. 네,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이건 거절이에요. 보통 하겠다면 애들은 그 자리에서 말하더라고요. 안 하면 이제 그렇게 애둘러서 거절하고. 그래서 이제 아 거절이구나. 근데 배우가 아니면 딱히 저희과 1학년 친구랑 같이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아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친해져 놨던 이제 그 여자 학우한테, 그 친구가 넌지시 사실 이제 저희 그룹이 아닌데 이제 와서 이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혹시 배우로 도와줄 수 있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 그냥 와가지고 딴 거 스텝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라고 하다가 설득했죠 좀. 이거 뭐 대사도 없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도와준다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마음이 열렸으니까, 오기로 한 친구니까.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먼저 이제
오케이 허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남자를 구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 수업 중에 이제 좀 경력이 있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 이 친구랑 작업을 한번 같이 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도 오디오 시간에는 아예 출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 친구. 일단 있는 애들한테 오늘은 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실습 시간에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저한테 이거 컴퓨터 이거 뭐 이거 기능 어떤 건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길래 대충 알려주고, 조금 시간 좀 두고 이제, 근데 너 나 이거 숙제하는 거 나중에 금요일날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길래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언제냐. 그래서 배우는 한 11시부터 2시 사이에 찍을 것 같아. 이랬더니 아, 자기 12시부터 일을 해야 된다고. 시간만 되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안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내가 시간을 좀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하고 이제 킵해 놓고, 이제 저랑 같이 하기로 한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죠. 저 친구가 12시부터 된다고 하는데, 12시까지만 된다고 하는데 아침에 9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끝내기는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럴 것 같다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좀 한 주 전인가에 제가 그 발표한 거 이제 잘 봤다고 한 그 친구가 요즘에 계속 저랑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혹시 금요일날 시간 돼? 얘기해가지고 이제 여차저차 하는데 너 배우 해줄래? 이 친구가 좀 생각하더니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있던 다른 친구가 그 친구랑 좀 원래부터 좀 그 친구였던 그 친구가 야, 너 배우를 한다고? 너 지난 학기까지는 배우하는 거 엄청 싫다고 그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놀리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이번에 해보려고 그랬더니 와, 너 이제 오픈 마인드로 바뀐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 놀리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도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조별 과제 하면은 너 이거 해라, 뭐 배우 해라, 뭐 이런 얘기 할 때 다 거절했나 보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돼서 그 친구도 뭐 마음이 뭐 그런 게 있었겠죠. 뭐 얘랑도 얘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본인도 전략적으로. 잠시만요. 300 billion. 아, 요런 데서는 이제 좀 가리고 가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별일 없으면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뭐 그날 사실은 쉬는 날이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라, 안 되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되기를 바라봐야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 섭외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역시 여기는 좀 먼저 한 발 다가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뭐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기회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번 학기까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학기 동안 그런 거를 해놓은 게 있어서 2학기 정도부터는 계속 이제 저한테 같이 하자는 친구들이 있었죠. 저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이제 거의 제가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제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또 이제 친구들과의 그런 어떤
그런 걸 다시 쌓아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냥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국제 학생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다가오기 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게 어떤 기회를 좀 얻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그래도 한 발짝 다가가면 이 친구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뭘 느꼈냐면, 이제 여기 막 스몰 토크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누구든 인사하고, 길에서 마주친 사람이랑도 눈인사 웃으면서 하는 곳이니까 뭐랄까 되게 막 다 그냥 오픈 마인드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런 데서는 그냥 되게 친절한 사람으로 있는 건 편해하지만, 실제로 나를 공개하고 내 어떤 속마음이나 혹은 내 이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거를 물어보거나 혹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좀 침해할 것 같다 하는 것들을 되게 극도로 조심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작게 다가가는 게 없으면 쉽게 친해지기가 좀 힘든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그래도 학교고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도 이 학교에 왔다는 걸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온 거니까. 근데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은 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훨씬 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이제 상황상, 왜냐면 저는 외국인이고, 외국인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물론 그런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경계도 있고,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뭔가 친절하게 혹은 내가 뭔가 친근하게 가는 게 이 사람한테는 신뢰가 아닐까라는 그런 되게 생각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는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너네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먼저 조금 보여주면 경계를 좀 허물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좀 친하게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는 것들도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팬트리 가가지고 식료품 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해가 비칩니다. 해가 가시죠. 팬트리에서 또 식재료를 좀 받아왔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좀 받아왔습니다. 파스타 소스가 없다 그랬는데 파스타 소스를 못 챙겼네. 이런. 할 수 없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브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서브, 인 거고, 그쵸? 또 내년 되면 이런 것도 없을 테니까요. 참, 5개 아이템 받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가보시죠, 집으로. 또 먹고 살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림자가 보이네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오늘은 뭐 할까? 좀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금요일날 촬영하는 거, 샷 리스트나 혹은 스토리보드 같은 거를 짜는 게 오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온라인 수업 듣고 과제물 올리는 거, 그게 두 번째인 것 같고, 오늘 그 두 개를 다 하면 진짜 대박인 거고요. 하나만이라도 끝내면 그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내에 이제 해야 될 것들, 이번 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룩북 만드는 거. 룩북 뭐냐면요, 이제 스크립트랑 캡스톤 두 개 수업이 거의 하나인데 다 이제 졸업 작품을 위해서 있는 수업이에요. 스크립트는 대본을 직접 쓰는 거고, 캡스톤 준비 수업은 이제 조도 짜고, 그리고 스크립트 이외에 다른 역할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코치해주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조도 짜야 되고 지금 그 수업에서 이제 필요한 게 룩북인데, 룩북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만들고 싶은 어떤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가 어떤 느낌일지를 보여주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뭐 형식은 자유입니다. 그냥 PPT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진짜 그냥 사진만 쭉 이어 붙여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하기 나름인데, 룩북이기 때문에 어떤 막 부연 설명이나 이런 거가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그냥 느낌만 봤을 때 그냥 탁탁탁 넘겼을 때 이미지들을 쭉 보면, 아,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될 거구나 라는 느낌이 확 와야 돼요. 네. 그런 이미지나 뭐 그런 디테일을 찾는 게 중요하고, 이게 하나의 소통의 방법이죠. 왜냐면 너무나도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 뭐 예를 들어 TV쇼나 드라마죠. TV 시리즈 드라마나 혹은 영화 같은 거 만든다고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영화사나 이 제작사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 그럼 우리 이걸로 대박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작사에서는 묻겠죠. 오케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준다고 쳤을 때, 오케이, 무슨 내용이길래 대박을 치냐? 그러면 한 줄만 들어도 아, 이건 대박인데 라고 할 만한 줄거리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 로그라인을 만드는 거고, 예를 들어 제작자가 그 로그라인 들었어요. 줄거리를 딱 들었는데 너무 쌈박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 내가 찾던 작품이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 건데? 그러니까 이걸 만들면 영화가 어떤 느낌인데? 색깔은 어떻고, 혹은 뭐 톤은 어떻고, 내가 생각하는 주인공의 모습이랑 네가 생각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다를 텐데, 네가 생각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어떤데?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구구절절히
다 옷은요 뭐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뭐 주인공이 사는 방은요 이런 색깔의 벽지가 달려있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그런 이미지를 하나 딱 보여주면 그걸로 서로가 딱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 소통의 도구입니다, 룩북은. 일단 그래, 줄거리 마음에 들어.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영화 톤으로 만들 건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올해 어떤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랑 잘 맞는지 한번 보자. 혹은 줄거리가 마음에 들어,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걸 나한테 보여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구절절히 막 구현 설명을 하면 구차해지는 거예요. 약간 개그 쳤는데 설명해주면 이제 그건 성공한 개그가 아니잖아요. 들었을 때 그냥 바로 감각이 딱 오는 그런 개그를 쳐야 좋은 것처럼, 보자마자 그냥 그냥 첫 장에 이 영화는 이렇구나, 이게 이 영화의 핵심적인 색깔과 이 영화의 핵심적인 톤이구나, 이거를 그냥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룩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캐릭터별로, 이 캐릭터는 대충 이런 분위기의 사람이고, 뭐 옷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허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급진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지만 색깔은 뭐 화려하지 않은 걸 입을 수도 있고, 이제 캐릭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잘 찾아서 배치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 한 장, 또 그 다음 사진 한 장, 그 다음 사진 한 장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이 되고, 그려지고 머릿속에 장소에 대해서도 일이 벌어지는 건 이런 공간이구나, 이런 분위기, 이런 무드의 공간이구나 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느낌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준비해야 될 시기예요. 아마 다다음 주 초까지는 해야 될 거예요. 날짜가 이제 한 8일 정도 남았는데 일주일도 안 남은 거죠. 근데 다행히 제가 저번 주에 주말에 이제 대본을 한 3차 대본까지는 써놨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는 이 공간에 대한 무드나 캐릭터에 대한 디테일들이 어느 정도는 어렴풋하게 있거든요. 룩북도 사실은 바뀔 수 있는 건데, 최대한 그 어렴풋한 아웃라인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최대한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룩북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예시로 들어줬던 제일 잘 된 룩북은 사실 보통 거의 다 PPT로 만드는데, 그 룩북은 PPT가 아니고 그냥 A4 용지 길게 해가지고 사진이 한 장에, A4 용지 한 장에 사진 딱 하나 붙어 있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여러 장 있는 거죠. 뭐 캐릭터 뭐 A 하면은 그 캐릭터의 어떤 성격을 잘 드러내는 이미지가 A4 용지 한 장에 크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그런 이 캐릭터 입고 다닐 만한 옷이 그냥 크게 한 장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몇 장씩 이제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큼직한 이미지로 그냥 톡톡톡 붙어 있는 거예요. 보통은 룩북 하면 이제 가로로 길게 하는 PPT 형식인데, 이건 세로로 길어가지고 이거 뭐 스캔해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 자체는 아예 아무런 그 제약이 없고, 딱 봤을 때 멋있는데? 라거나 느낌이 괜찮은데? 이러면 장땡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딱 핸드폰 크기로, 핸드폰처럼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 안에 무슨 386 시대 도트 그래픽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그게 본인들 영화의 주제였기 때문에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룩북도
영화와 같이 간다, 영화를 한 편 보는 것처럼 느껴져야 된다, 요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가장 큰 미션입니다. 다음 주에 가장 큰 미션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좀 촬영을 이번 주에 좀 이르게 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오늘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하려고 이제 오늘 안 한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오늘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집에 이거 갖다 놓고 한 11시쯤 가서 장비 받아가지고 한 1시쯤부터 촬영하고 한 2시간 3시간 촬영한 다음에 오늘 그냥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안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다음 주는 그래도 촬영이 끝났으니까, 그거는 편집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도 있고, 저랑 같이 하는 S라는 친구가 편집을 이제 좀 주로 하고 싶어 하는 친구라, 그 친구한테 맡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얘기 못했네요. 이렇게 먼저 말 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오디오 시간에 이제 저도 배우 찾고 있는데, 옆에 이제 저랑 같이 그전 반에서 유일하게 같이 넘은 K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몸이 약간 불편해서 이제 이런 실습에서는 좀 팀 짜기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번 학기에는 계속 같이 실습 같은 걸 했거든요. 좀 제가 그런 거 뭐라 그러죠? 그 리스크를 좀 감당하면서, 근데도 뭐 저한테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저는 상쇄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열심히 하고, 다만 이제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 좀 힘들 뿐이지, 당연히 저보다 캐네디언이니까 당연히 뭐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생각하는 것도 멋진 친구인데, 아무튼 이런 실습하는 거에서는 좀 팀 짜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저는 이제 3인 1조까지 되는데 그냥 2인 1조로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2인 1조도 돼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여러 명 물어보다가 이제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팀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한번 학교에 오려면 이제 같이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호자도 필요하고 뭐 짐 들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학교 이제 수업 시간 말고는 학교에서 뭘 할 때 따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좀 미안하기도 한 것 같고, 아무래도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나도 팀이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찍으려고 하는데, 너 근데 그날 수업 없는 날인데 못 나오잖아 너. 그래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은 일단 우리 2명이라서 1명 더 할 수는 있는데, 저 친구한테 물어볼게, S라는 친구한테. 근데 이제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그래 그러면은 너 괜찮으면 금요일날 와서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그 친구도 반대로 저한테 이제 말을 붙여본 거죠. 근데 다른 친구들은 확실히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본인들이 생각한 거 아니면 정확하게 거절을 딱 하더라고요. 미안해, 다음번에는 같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 딱 그냥 진짜 어쩌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미 팀을 짜놓은 게 있고 우리가 하려는 게 있어서 너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다음번에는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 되게 쿨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좀 미안해가지고 못하는 경향도 있는데, 저도 이번에 거절을 해볼까 하다가, 왜냐면 왜냐면 저희도 이제 계획이 있었으니까, 누가 한 명이 더 온다 이런 계획이 없었으니까 거절을 할까 하면서 한번 거절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상황 설명을 S한테 잘 해주고 같이 하기로 했죠.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